네, 전일 코스피 지수 6주 만에 3,1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는 더 강한 상승 흐름 보였으면 하는 우리 시장인데요. 지금 매수해도 되는 시기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역으로 우리 MC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황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갈량 네. 그리고 농부 이 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 제갈량이요. 아, 그렇죠. 저는 현재는 농부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갈량의 어떤 비상한 전략보다는 농부의 만약에 무밭이 안 좋다 그러면 무밭을 갈아엎고 새로운 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농부의 우지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갈량 촉한에 또 책사죠. 그래서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재상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승상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비를 도와서 천하통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이 사람이 지략이나 정세는 뛰어나지만 그래도 너무 좀 소심하고 또 너무 디테일하고, 그다음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인기 능력하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해서 결국은 천하통일 위협을 이루지 못하고 좀 사라졌는데, 자, 이런 제갈량의 전략, 제가 지금 최근에 한 1, 2주, 2, 3주 계속 좋은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국의 나스닥만 잘 올라가 준다면 우리 시장은 잘 움직일 것이고 또 종목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는데, 지금 뭐 이 환율이나 아니면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나 이런 좋은 전략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략이 중요하고 비상한 어떤 그런 좋은 어떤 트레이딩 그런 전략보다는, 재료보다는 지금은 안 좋은 종목들을 빨리빨리 교체 매매를 하고 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쪽에 좀 집중을 하는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갈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담인데, 이 사람이 좀 책사 이렇기 때문에 좀 체격도 왜소하고 그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사에 보면 키가 팔적 장신이래요. 그러니까 적기만 하죠. 한 181cm 정도 되죠. 여기에다가 외모도 잘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단점이 너무 꼼꼼하고 또 인기응변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고민하실 거란 이야기죠. 시장은 좋아진다. 근데 내 종목은 언제 올라가지? 근데 내 종목은 사실은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뭐 정치 테마나 비트코인이나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바이오주나 기타 종목들이 많이는 안 올라갈 거다. 근데 그것을 인기응변을 하지 않고 시장의 전략에 따르지 않고, 그래 나는 오로지 그냥 내 가지고 있는 거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을 좀 바꿔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PPT가 이렇게 약간 좀 느리게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은 만약에 내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아니면 지난해 겨울에 물을 심었는데 묵값이 똥값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무밭을 갈아엎고 새봄에 필 봄동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미나리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수익이 좋겠죠. 특히 요즘에 뭐 팥값, 금값이죠. 돼지고기 먹을 때, 소고기 먹을 때 파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파 한 당 가격이 뭐 몇만 원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305%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파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그냥 흙 묻은 파를 백화점에서도 이렇게 딱 포개서 나누는데 요즘에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죠. 오히려 꽃보다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내가 종목이 안 좋다면 그 종목을 방치할 게 아니라 갈아엎고, 아니면 내가 이제 이걸 잘 리밸런싱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죽어도 내 종목을 그대로 홀딩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실 거란 이야기예요. 적어도 본전에는 팔겠다. 근데 그 본전이 잘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전까지 안 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안 좋은 종목들은 전체 교체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그걸 전체로 교체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내가 10종목이 있다, 5종목이 있다 그러면 안 좋은 한 종목은 매도를 해서 상승 초기에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면 된다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10종목에서 5종목에서 한 5%, 10%를 다
조금씩 덜어내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상승 초기 종목을 공략하면 이 종목이 잘 가면 또 이 종목 홀딩하고 또 나머지 종목 이런 식으로 교체 매매하고 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힘을 내시고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따 뒤쪽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고 쫓겨서 이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 1, 2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나스닥이 살아야 된다, 나스닥이 살아야 된다 그 말씀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인프라 투자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2조 2,500억 달러 인프라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스닥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또 조달을 하게 되면 국채금리가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증세나 법인세 인상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그럼 법인세를 인상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하면 국채금리가 추가로 튀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겠죠. 대신 법인세가 21에서 28%까지 7%가 인상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도 좀 안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시장의 메이저들은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나스닥이 음봉 떨어지는 날 다음 날 이날이 아주 중요한데 이날 양봉을 잡아 올렸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수요일 정도 발표를 할 테니 그 기대감으로 목요일 정도 올라가고 수요일 날 올라가고 목요일 날 올라가면 된다. 근데 실제로 하루 이틀 쉬었다가 수요일 날 올라가고 목요일 날 올라갔죠. 어차피 금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틱한 나스닥이 나왔다. 이런 흐름을 잘 감지를 하신 분들은 나스닥 상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나스닥에 대해서 별로 과소평가를 하지만 우리 시장은 주로 나스닥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나스닥이 운 좋게 진짜 천만다행으로 잘 살아났다. 이렇게 좀 보시고 앞으로 미국 시장이 뭐 대부분의 이벤트는 끝났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4월 1일부터 또 은행권들이 채권을 매도하면서 약간 국채금리가 튈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최근에 파월이 매파적으로 전황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RL 정상화 이후에 국채금리가 안 튀게 되면 4월 1일부터 단행하니까요. 더더욱 좋고 약간 튄다고 하더라도 이건 제한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S&P 기업들이 대부분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은 이제 악재는 다 해소가 됐고 앞으로 법인세 인상 부분이나 아니면 규제를 단행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는 바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고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시장 좋다. 그럼 우리 시장도 도와줄 수 있느냐? 근데 요즘에 봤더니 신흥 시장들 좋지가 않죠.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 인상했죠. 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였죠. 뭐 유럽, 아시아, 뭐 전체 중국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달러가 강세고 뭐 그래서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가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8%까지도 상향 조정했죠. 자, 그런 것을 보면 타 증시 대비해서 강하다. 그리고 역시 이 왼쪽에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흐름인데 우리는 달러 강세보다는 원화가 좀 제한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와 조금 더 약하게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을 겁니다. 자, 그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매수를 했었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의 공백을 메꿔주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차피 기관들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따라 붙을 때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잘 매수를 했죠. 제가 이 말씀드렸죠. 자, 외국인들이 매수했고 그다음 기관들도 매수를 했다. 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날은 양봉을 뽑아 올리더라 코스닥에서.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좋고 그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제 지지난주인가 이 자료인데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샀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매수하면서 하는 사이에 움직여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급락이 나오게 되면 오늘은 쉬어가겠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만약에 잡아 올리려고 맘만 먹으면 우리는 그냥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그냥 하면서 날아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이 흐름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턴하는 건 순간이라는 거죠. 상승을 하는 것 또는 하락을 하는 게 순간순간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고 코스닥이 좋아지는 게 뭐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도 리스크 없어졌어.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드디어 코스피도 레벨업되고 있고 코스닥도 혹시라도 21선 아래로 흔들어줄까 이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61선 위에서 움직인다고요. 그럼 살짝 눌러준다 하더라도 지금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나 뭐 글로벌 시장이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백신이 잘 접종이 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IMF에서도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성장률의 차이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백신 접종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100명당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전 세계로는 한 7.4명 정도 되는데 아시아는 5.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접종률에 비해서 아시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 아시아 성장률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선진국은 특히 미국은 지금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19일이면 전 인구의 성인의 90% 이상이 접종을 할 것이다. 또 7월 말 되면 영국은 뭐 100%를 접종하다. 이유는 여름에 70% 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시아는 보면 상당히 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00명당 1.2명. 또 일본도 뭐 0.3명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0명당 뭐 110명 되고 뭐 미국도 좀 높고 이런 식으로 좀 백신 자격지에 의해서 좀 접종률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다면 성장률도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백신 접종에 따라서 이 선진국과 신흥시장이 약간 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본다 하더라도 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올해고 작년이고 이건 이제 올해인데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이 3.2%였다가 이 6.5%까지 전망이 좀 확 뛰었죠. 이건 뭐냐면 결국 백신 접종 속도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성장률을 좀 줘야 된다. 자, 그럼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의 어떤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4%가 접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쭉 접종이 되다 보니 이스라엘은 이미 코로나 이후에 첫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상당히 좀 마스크에서 좀 자유로우는 그런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도 떨어지고 근데 송관영 대표는 다른 기타 아시아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좀 더 좋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한 3% 정도의 내외로 지금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2022년도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작년 12월 달에는 3.4%로 했는데 올해는 3개월 만에 0.3%를 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백신이 좀 늦어졌죠. 인도나 뭐 또는 유럽에서 자국들이 우리가 좀 우리 코가 석지 않니? 우리부터 쓰겠다 너희 안 주겠다 하면서 백신 자국 우선주의를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면 기존에 최근에 들어오려고 했던 물량 40% 줄이고 그것도 4월 첫 주로 연기되고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든 좀 물량을 우리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는 맞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언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냐? 한 11월 정도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보통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2분기부터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왜냐하면 보통 주가는 경기에 한 6개월 정도, 조금 더 길어지면 1년 정도 선회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11월 달이면 한 6개월 정도 선언한다고 보면 5월 달이면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최근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달 수출 실적을 봤더니 16% 정도 늘었습니다. 뭐 사상 세 번째로 500억 달러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는데 최근에 뭐 움직임이 고르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15개 품목 중에서 14개가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유가 상승하면서 유아 품목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쪽도 좋아지고 하면서 좋다. 그렇다면 지금 16.6% 되면서 움직임이 좋아지는데, 내년에 보면 작년에 뭐 2분기 때 그닥 좋지는 않죠. 그래서 기조 효과에 의해서 내년은 한 30% 이상은 좀 늘어날 것이다, 수출액이.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분명히 백신이 다른 국가보다는 좀 늦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11월 달 전에 집단 면역이 11월 달 정도에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주가는 경기 한 6개월에서 1년 선행한다. 그럼 5월 달 정도가 될 수 있고, 이걸 뒷받침하는 것을 보면 3월 달 수출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이미 16% 이상 좋아졌고, 또 500억 달러 이상 세 번째로, 역대 세 번째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고르게. 내년이 되면 또 더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조 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조 효과나 뭐 이런 걸 배제한다 하더라도 수출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그렇다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냐? 제가 보기에는 국채금리도 안정이 됐고, 지금 최근에 뭐 인프라 투자나 아니면 좀 부양책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뭐 1.7%까지 튀었다가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장 기업들 이익 나온 기업들이 있죠. 253개 해봤더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88조. 그래서 기존보다는 한 48% 정도는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적들 개선이 되고 대신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아지는 거죠.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 14배에서 13.6배 정도로 약간 완화가 됐죠.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고 또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떨어지고 해서 우리 기업들의 흐름도 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살 수 있는 게 결국은 외국인 기관 아니냐. 어차피 개인 투자들이 사봐야 올라가면 밀리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고점에서 많이 밀렸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시장이 안 올라가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 안 샀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의 매도 클라이막스는 좀 정점은 좀 지난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200 선물을 보면 외국인들이 보통 한 6만 건 내외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매수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매도가 한 6만 건 정도 나왔기 때문에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끝났다. 선물 시장은 주식시장보다는 좀 앞서가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연기금도 이번에 결론은 못 냈지만 4월 달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지금 한 16.8%의 국내 주식 비중을 뭐 20%까지도 늘려보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은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4월에도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하면 좋은 섹터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사이즈가 굵은 어떤 라지 캡보다는 스몰 캡들, 작은 것이 아름다운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의 포트를 리밸런싱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기금들도 자기들도 리밸런싱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려운 시장이 전개됐을 겁니다. 1분기 때 뭐 정말 큰 수익을 창출한 투자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워렌 버핏도 울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이고, 실제로 저도 투자자들에게 전략을 제시했지만 뭐 더 큰 수익을 바라기 위해서 뭐 100% 수익 난 걸 홀딩을 했는데 수익이 반감이 되고 또 뭐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혹 저도 뭐 잘 대응을 못 해드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번 주 한 주에 정말로 제가 이런 투자자들한테 어떤 저희 고객들한테 가장 화려한 그런 수익률을 전해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안 좋았는데 투자자들을 설득을 해서 지금은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분명히 인프라 투자 진행하면 시장이 쳐올릴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맞는 전략들을 가져가자 해서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고 판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올라간다고 판다? 이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됐는데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매도하고 새로운 종목 매수했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뭐 에이텍 TN 했는데 좀 뭐 강한 뭐 상한가도 나오고 또 지지미도 상한가 나오고 하면서 최근에 이번 주에 공략이 한 5종목이 100%다 상승을 하고 뭐 수익률은 좀 강하게 뭐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무엇을 살까 그거보다는 내 포트를 리밸런싱을 통해서 만약에 무밭이 안 좋다. 그럼 무밭 갈아엎고 지금 금파 팥값 300% 올라가는데 파를 심자는 이야기죠. 그러나 누구나 다 이 무값이 똥값이 됐던 건 뭡니까? 누구나 다 실었기 때문에 무를 심었기 때문에 무값이 똥값이 된 거죠. 특별한 사람만이 실어야만 무밭을 해야만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안 됩니다. 대신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무엇보다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껄무새는 되지 말자. 그때 팔 걸. 송관정 대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정말 중요하다. 리밸런싱을 하자 했는데 그때 할 걸. 또는 내가 삼성전자를 그때 안 살 걸. 말 걸. 이런 껄무새가 되지는 말고 지금 이 한국경제TV의 국고채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은 뭐 뛰어난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갈량의 지략보다는 안 좋은 무밭을 갈아엎고 금파를 심는 농부의 우직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신 이건 있을 거예요. 한 번에 소주 한 잔 먹고 갈아엎는 분도 계실 거란 이야기죠. 또는 내가 정말 못해. 안 돼. 그런 분들은 한 종목, 5개 중에 한 종목, 10개 중에 한 종목을 제일 안 좋은 걸 매도를 해버리고 좋은 종목을 교체 매매하세요. 대신 이 종목은 반드시 이슈와 재료를 머금고 앞으로 물려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올라가면 세게 올라갈 종목을 교체 매매하세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잘 올라가면 또 안 좋은 종목 한 종목 덜어내서 또 이 종목을 또 공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가 다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신 나는 그건 절대 못해. 그런 분들을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5종목이면 다 10%씩만 덜어내요. 그래서 10%씩 다 덜어내서 한 종목 살 수 있잖아요. 한 종목 사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맛보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저희 고객들도 제가 그랬어요. 저희도 뭐 지금 계속 뭐 100%, 200% 끌고 가는 종목도 있는데 안 좋은 종목 몇 종목 있다고요. 한 2-3 종목 하면 이 종목을 매도를 해버리고 하자. 근데 안 해요. 대신 제가 지난주에 성공률이 100% 나오니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후반에는 매매를 하시고 실제로 그게 수익이 나니까 이제는 교체 매매를 하려고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만약에 종목이 필요한 분들은 잠시 후에 제가 11시 1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금 계속 좋은 종목을 많이 제시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들이나 뭐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방송에서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테마 내에서 좋은 종목 많이 잡아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이런 선거가 임박하고 해서 그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방송을 통해서나 좋은 종목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잊지 마시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서 좋은 결과를 마련하자. 그럼 지금은 사이즈가 적은 종목이 아름답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를 보자. 근데 자동차 부품주는 물려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SUV 위주의 어떤 고급화 전략을 펼치고 있고 실적이 잘 난다고요. 페이스리프트 했던 그런 차들이 상당히 좀 판매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뭐 많이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지금은 자율주행이나 이런 뭔가 좀 서비스가 좀 고가의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완성차 비례는 밝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낙수 효과가 돼서 자동차 부품주들로 움직임이 좋아질 텐데 최근에 보면 뭐 기아차가 애플하고 협업을 하죠. 또 삼성이 또 테슬라하고 협업하고 이런 대기업들하고 협업된 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다음 주에 이후에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앞다투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쪽을 봐야 되느냐, 배터리나 모터나 내장재 쪽을 보자 해서 이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또 제시해드렸던 성창오토텍도 여전히 좋은데 대원화성이나 성창오토텍, 대형가금이나 오스템
여기 이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좀 사이즈가 좀 되는 종목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사이즈가 조금 적지만 그래도 강하게 튀어 올라갈 종목을 또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반도체 소부장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다. 인텔이 2023년도에는 7나노 제품을 생산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투자를 하고 미국 정부도 도와줄 것이다. 그렇다면 2025년까지는 8%의 성장은 가져갈 수 있으니 우리가 기대해 보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이제 원익 IPS가 이제 바닥을 탈출을 해서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건 계속 좀 보시고 백강산업이 그 시가격 소재를 국산화해서 삼전하고 협업을 했는데 약간 떠 있긴 하지만 단기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잘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것 다음 주에 한번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바로 진행을 할게요.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제가 이번 주에 나스닥의 움직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 뭐 사이즈가 적은 중소형주들을 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테마주들도 잘 보시면 좋아요. 주로 이쪽에서 많이 올라가니까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드렸고 3월 20일 날 서현 덕성 제일 테크노스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3월 20일 날 그때 백신 여권 말씀드렸죠. 드디어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백신 여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라운 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번 주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사이즈가 적은 중소형주나 테마주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만간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포함하는 자동차 부품주, 반도체 소부장 보시고 그다음 바이오주들이 일부 종목들이 좋은 게 있어요. 이따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이오주 일부하고 개임주들도 한 두세 개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주를 이제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백신이나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올라갔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뭐 테마주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시해드린 종목들은 한 주 정도 지나면 또 움직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매매를 잘 해놨다가 이렇게 보시고 세세한 종목들에 대해 전략은 이따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